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침판 안지원입니다. 21년을 그래도 마무리를 잘한 나름 각도기 격산주입니다. 네, 나쁘지 않게 끝나긴 했네요. 마지막 날은 참 11월 달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게요. 11월 30일 끔찍해. 네, 11월 말일까지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12월 들어서 그나마 조금 만회를 하긴 했는데 네. 오늘 21년도 장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좋죠. 네, 올해 작년 12월 말 종가부터 올해 종가까지 네. 수익률이 몇 프로였냐 시장이. 네. 코스피가 3.6% 올랐고요. 겨우. 오늘 빠졌으니까 어제까지 4%였었는데. 그죠. 네, 오늘 좀 빠졌죠. 빠졌으니까. 코스닥은 6.77% 올랐습니다. 플러스. 그나마 코스닥은 좀 낫네요.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났어요. 예. 네. 그리고 올해 지수 고점이 6월 달이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2873에서 시작했죠. 74인가? 네, 3,300포인트 찍었을 때가 6월 한 25일 정도였는데 그때 많이 올랐었네, 그러면. 네. 거의 20% 가까이 올랐었던 거네. 15%까지 올랐어요. 예. 정말 좋았죠. 6개월 만에 작년도에 30% 올랐는데 6개월 만에 또 15%가 또 오르니까 와, 이건 진짜 이 한국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날아갔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부터 잡사를 내기 시작했어. 예, 11월까지 매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네. 그래도 6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6월 달에 들어오신 분이 사실 지금 제일 많이 멍들었지.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예. 올해 6월 25일 고점 대비해서는 코스피가 1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통 한 10%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11월 30일이 또 올해 총 1년 동안 봤을 때도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날이 올해 저점. 그래서 힘들었구나. 올해 저점이라서. 예, 그래서 6월 달에 처음 이제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다가 11월 말에 나가신 분이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최악이었네. 네. 그러면 한 15% 깨지고 나간 거네. 시장 평타만 쳤어도. 거의 그쵸? 그렇죠. 거의 그 정도. 근데 다행히 이제 12월 달은 그나마 조금 돌려줬습니다. 네. 저점 대비해서는 코스피가 한 4.9% 정도 반등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도에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올해랑 2개년 평균을 하면은 그래도 글로벌에서 뭐 뒤처지지는 않는 수준인 것 같고요. 내년도만 올라주면 되겠네. 네, 내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오르는 걸로 합시다. 네. 저희가 이 돈이문에서 한번 주가 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21년에는 뭐 주가를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좀 올려봐야 되겠다. 22년에는. 네. 올해 한 해 정리는 이렇게 했고요. 오늘 장은 코스피가 0.5% 빠졌고 코스닥은 0.6% 올랐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샀습니다. 어제까지는 뭐 그 전날 전날 판 거 도로 샀다 치면은 오늘은 코스피에서 한 1조 원 가까이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2,200원 매수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개인 투자자가 살린 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긴 한 것 같아요. 후반부 들어 좀 나가긴 하셨지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많이 파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기관도 팔았고.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에서 2,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260억 매도.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7,5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도 한 1,9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이 매수가 원화 약세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사는 걸 외국인이 팔았었잖아. 네. 그럼 본국의 달러로 자금 송환을 하면 달러 유출이 있었죠. 네. 그 부분이 또 있었고 또 개인들이 또 미국 주식 엄청나게 샀잖아요. 네. 1,000억 달러인가 샀잖아. 1,000억 달러 아니겠구나. 하여튼 꽤 많이 샀잖아요. 1,000억 달러 정도 잔고 기준으로는 1,0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맞아요. 1,000억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샀으니 돈이 또 빠져나갔죠.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달러 강세가 오는 달러 수요가 많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그런 요인도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1,100 거의 90원 수준이에요. 네. 예, 평균 장기 시계를 보면 상당히 높은 상단의 위치에 있죠. 그렇죠. 1,200원이면 위기설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예. 오늘 상승 섹터는 크게 뭐 의미가 없었어요. 의료 정밀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유통 섹터가 올랐고요. 그리고 종이 목재가 이제 상위권 기록을 했고
그간에 좋았던 FNF가 3.5% 하락하면서 섬유유복이 오늘 2%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운주가 어제는 좋았잖아요, 반짝. 예. 오늘은 한 HMM이 다시 2.5% 하락했고요. 페노션도 2.3% 떨어졌고 네. 여기에 속한 항공주들도 오늘 대형 항공사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한 2% 정도씩 빠졌고요. 티웨이와 제주항공은 오히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화학주들도 그 다음으로 안 좋았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올해는 조금 안 좋았네요. 맞죠.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네. 그 좀 소비세, 그 사치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주가 폭락을 했는데 화장품도 사치세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아, 화장품도 사치품인가요? 그렇지. 이건 거의 필수품 아닌가요, 화장품은? 아, 우리 남자들은 아무거나 바르잖아. 어? 그냥 아무거나 있는 대로 주세요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스킨이야 뭐야? 이러면서 바르잖아. 그렇죠. 여자들은 안 그래요. 뭐 하긴 화장품도 이제 가격대가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럼요. 브랜드별로. 달팽이 엑기스가 들어있는지 은행나무 엑기스가 들어있는지 뭔가 엑기스도 넣어야 되고 인삼 엑기스든 뭐든 뭐가 넣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푹푹 찍어서 바르는 거하고는 가격이 틀려요. 그렇죠. 우리처럼 푹푹 이렇게 쓰면은 얼굴에 막 그냥 한순간에 막 몇천 원, 몇만 원씩 막 바르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화장품 가게 가서 로션 살 때 기준이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 이 쿡쿡 누르면 나오는 요 디자인, 요 병, 요것만 네. 삽니다. 아, 그렇구나. 막 뚜껑 돌려서 따는 이건 건 너무 귀찮아서 못 사고 아, 네. 무조건 요 버튼 네. 여기 있는 것만 삽니다. 뽁뽁이로. 예, 뽁뽁이만 삽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써본 결과 가성비가 최고 좋은 건 팩이야, 팩. 자기 전에 팩. 아, 마스크팩이요? 1등입니다. 아, 제가 이제 주름이 들어와 보니까 알겠더라고.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화장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저 여기 이렇게 여드름 나 있잖아요. 네. 얼굴에 항상 어렸을 때 여드름이 있었거든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머리도 벗겨진 거고. 근데 그래서 안 발랐거든요. 네. 근데 야 나이가 먹으니까 얼굴이 땡기더라. 선크림을 좀 미리미리 바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선크림 이렇게 김이 올라와요. 젊은 날엔 그 의미도 없어. 네. 젊음이 그게 좋은 거지. 그쵸. 네. 다시 돌아오면요.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 좀 약했고요. 금호석유도 대한유화도 3%대 하락을 했고요. LG 화학도 오늘 2%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좋았던 섹터는 소부장, 반도체 섹터였던 것 같아요. 네. 핸드셋도 오늘 굉장히 셌고요. 동진 세미캠이 최근에 이슈를 계속 빵빵 터트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14.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거 그 전에 1,700억 산 그 주식이잖아요. 그 주식이죠. 그거에 대한 오늘 후일담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동진 세미캠이 배터리 소재를 이 스웨덴 노스벨트사한테 공급을 하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배터리 셀을 양산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자국 내에서 기가팩토리에서 자체 설계하고 조립한 첫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생산을 했고요. 네. 내년도에는 연 60기가와트시의 캐파를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동진 세미캠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EUV PR, 이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빵 떴었죠.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른다고 막 그랬었어. 그때 사놨는데. 사놨는데요? 아 그때 그 뉴스 때문에 1,700억을 샀잖아요. 아, 그거는 어. 그 이전이에요. 이전. 그 이전에 뭐 삼성전자가 동진 세미캠을 인수한다. 근데 기사를 클릭하니까 낚시 모양이 있고 요것 때문에 그때 어떤 슈퍼개미가 네. 뭐 1,400억, 1,400억 네네. 예, 매수했다라고 이 공시가 났었는데 네. 오늘 거의 대부분을 매도했다라고 공시가 났었어요. 그거 매도하고 나서 주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 매도한 그 일정을 보니까 딱 오르기 2거래일 전에 거의 대부분 이제 파는 걸 마무리했더라고요. 네. 네, 1,112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네. 12월 20일까지 분할 매도를 했고요. 평균 매도 가격이 가중 평균 하니까 33,000원 정도이더라고요. 네. 지금 5만 원이 넘잖아요. 네, 55만 주가 남아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남은 금액도 근데 270억 원어치입니다. 네. 네, 요것도 근데 엄청납니다. 아니지. 근데 약간 손실이긴 해요. 손절을 너무 많이 쳤으니까. 그때 상한가 찍고 다시 보합으로까지 떨어졌던 날 네. 플러스 한 16% 가격대에 평균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좀 기다려. 이분이 손실이긴 하죠. 이분이 우리 증시학도 TV를 봤으면 이렇게까지 손실 안 봤을 텐데. 근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편하게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이 이제 실전 투자자 한국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갑자기 야 저기 왕담아 들어갔어. 뭔가 알고 있는 내부자가 샀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2천억 들어갔어.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거 언제 물량 나오면 어떡하지?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거래량 작을수록. 누가 왕창 들어갔잖아. 그러면
내가 샀는데 쟤네가 던지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아가 되는 거야. 그 회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다 팔았잖아요. 어이구 이제 5번 끝났네 이러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네, 그래서 오늘 매도 공시가 앞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예전에 그 처음으로 이 1,400억 한 방에 매수를 했다는 공시가 났었을 때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가 매수한 거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사신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호재 근데 나왔잖아. 호재가 나왔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슈퍼개미에 매도한 걸 보니까 호재 공시가 뜨기 바로 직전에 다 매도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셨던 분은 잘 얻어 걸린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매수하는 성향을 보면 이게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안 사요. 그렇죠. 거의 남부지청 뜨지. 이건 100% 뜨게 돼 있어. 내부 정보 알고 이렇게 편하게 주식 사면은 당신 어떻게 알고 샀어요? 하고 연락 온다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아. 그렇죠. 부동산 이렇게 샀다고 세무조사 나오겠다, 부동산도. 근데 이게 주식은 너무 표가 나잖아, 이제. 그렇죠. 기록이 다 남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오늘 핸드셋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폴더블 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를 했는데요. 네. 정확한 판매량 데이터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올 한 해 약 1,000만 대 이상 판매를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8월 달에 추정했던 게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올해는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3배 성장한 900만 대가 팔리고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88%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요거를 역산해 보면 조금 계산이 나와요. 시장 점유율이 만약에 작년에도 88%였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정을 하면은 260만 대 정도 팔린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4배 증가했다는 삼성의 설명대로라면 1000만 대를 넘겼다라고 계산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작년도에 이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88%가 안 됐었으면 뭐 1000만 대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높았지. 만든 데가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요? 네, 그때는 더 높았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네. 아, 굉장히 많이 팔렸구나라는 인식을 시장에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존의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의 전망보다는 굉장히 높은 실적을 삼성이 달성을 한 건 맞고요. 예. 특히 삼성전자가 밝히기로는 삼성의 S21 모델 쓰다가 폴더블 폰으로 넘어온 사람, 그리고 노트 시리즈 쓰다가 폴더블 폰으로 넘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타사 스마트폰을 쓰다가 네. 이 삼성의 폴더블 폰으로 넘어온 사용자가 한 그 전거 대비 한 40%, 50% 정도 많았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요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한 1,000만 대 하면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진짜 1,000만 대 했네. 대단하네. 그때 뭐 캐파 딸린다고 딸린다. 했잖아요. 계속 얘기했지. 예. 근데 결국에는 달성을 네, 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했을 자, 것으로 그럼 일단 추정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나가겠네. 그러겠죠. 요 정도 인기라면 네. 아니 사실 2,000만 대 뭐 대단한 거인가? 옛날에 갤럭시 많이 팔릴 때는 더 많이 팔려. 4,000만 대까지인가? 보더라. 아주 많이 팔린 건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폴더블 시리즈잖아. 앞으로 꽤 많이 팔릴 수 있겠네요. 네, 좋은 뉴스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파인테크닉스가 6.6%, KH바텍 4%, 세경하이테크 2.5%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일반 핸드셋 업체도 많이 올랐는데요. 인탑스가 6.4%, 캠시스 3.3%, 옵트론텍 2.7%, 파트론도 2.3%. 오늘 대체로 IT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IT 좋을 거다. IT 좋아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아침에 한 8% 가까이 떠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바이오젠을 인수한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네. 결국에는 아니다라고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도에 이 바이오 시밀러 생산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할 때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5대5로 지분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이제는 바이오젠 지분을 전체 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매수한다라고 전일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떠서 시작을 했는데 한 11시경에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1.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참 올해는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명 공시를 냈던 네. 그런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까지 이러네요.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주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이 생산 차질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낸드 비중이 좀 높은 웨스턴 디지털도 5%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이 낸드 가격 상승은 물론 삼성, 하이닉스 다 호재이지만 네. 그래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는 하이닉스. 게다가 하이닉스는 최근에 그 인텔 낸드 사업부도 인수를 했고 그렇죠.
그것 제일 때문에 큰 수혜지. 캐파가 좀 많이 늘어날 캐파가 테니까 이제 2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많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제 더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6% 하락을 했는데요. 하이닉스는 3%나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낸드 키옥시아를 제끼고 2등으로 인텔 낸드 사업부를 가지고 가면 2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낸드가 가격이 올라가면 최대 수혜 기업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 전체로도 좋을 거고 반도체 메모리 쪽 전체로도 제가 보기엔 좋은 뉴스라니까 이거. 삼성한테 좀 안 좋은 뉴스 같기는 하지만 꼭 안 좋은 뉴스가 아닐 거예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워낙 뭐 수급이 뭐 널널널널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오늘 계속 IT 섹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판 업체도 오늘 강세였어요.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심텍 리포트를 냈는데요. 네.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돌아가면서 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패키징 기판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지원 의사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요청에 근거를 하면 내년에도 수급이 가장 타이트한 부품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1분기는 통상 비수기인데 수주 잔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의 420억에서 517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비코전자가 5%는 상승을 했고요. 드디어 얘가 오르네. 네. 아, 대덕전자 3.7%, 심텍도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테스트 속겐 만드는 회사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ISC가 12%, 마이크로 컨텍솔이 8.5% 상승했습니다. 저기 어디야? 타이거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관련주들. 그래서 계속 제가 이거 좋다고 말씀드려요. 많이 올랐지만 좋다. 이것과 들어오른 관련주들 잘 찾아보시죠. 네. 네. 네, 그리고 공정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허용 방침을 밝혔는데요. 근데 다만 문제가 기존의 이제 리포트들을 보면은 요 기업 결합 심사할 것이다. 그리고 운수권 일부 회수하는 거 그거는 현실성이 좀 낮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일부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LCC들한테 재분배하고 그리고 이 대한항공의 운임 인상도 철저하게 억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합병은 했지만 네. 이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슬롯과 운수권을 좀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기가 공항에서 시간당 뜨고 내릴 수 있는 횟수에 대한 권리고요. 되게 중요한 거네. 그렇죠. 바로 매출에 그렇지. 직결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운수권도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운항 횟수인데요. 제주항공이나 이스타 이런 데다가 이제 슬롯이나 운수권을 좀 양보해라 이런 건데. 받는 회사는 좋아지겠네. 근데 이제 받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비행기의 또 사이즈 이런 게 또 노선도 좀 다르고요. 장거리냐 단거리냐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노선을 주더라도 LCC들이 모두 다 소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겠네. 항공업계는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직 대한항공 이 결합 관련해서는 이 공정위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2% 정도씩 빠졌고요. 이들의 자회사 LCC로 있는 회사들도 진에어, 에어부산도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네. 티웨이하고 제주항공은 오히려 1%, 0.5%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올 한해 어떠셨어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올해 좀 변동성도 컸잖아요, 장도. 네.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갑자기 연초에 1월 시작부터 막 확 올랐다가 네. 2월 달에 확 빠졌다가 다시 6월까지 막 쐈다가 11월까지 막 내리 꽂았다가 조금 이제 반등해서 네. 뭐 거의 이제 올해는 마무리해서 끝났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사실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만 더 부지런했더라면 이런 기회들 중에 조금 더 먹지 않았을까, 많이 발견을 좀 미리 포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수업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오르락내리락을 몇 번 했어요. 네,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막판 내리락, 오르락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과 계속해서 겪어 나가시면 향후에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 많은 곳에 모이지 말고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등등등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시간이 지나면 알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답답해. 왜 저 정도밖에 못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런 산전수전을 여러 번 계속 겪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좋은 투자자가 되실 수 있고 좋은 성적과 노후를 보장하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쉽고 참 섭섭함이 많이 남는 한 해이긴 하지만 내년을 또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장이었어서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피로도도 많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회포 잘 푸시고 내년도에 저희는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이 저희 이렇게 한국 마감은 마감하고요. 1월달 새로운 장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완벽한 휴가네요. 네, 완벽한 휴가. 전 진짜 휴가 갑니다. 네, 네. 내일은 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네. 예.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